여러분,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더 돈이 덜 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아니, 전기세가 무서워서라도 무조건 꺼야지. 나가면 당연히 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점검하며 확인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늘 옳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우리 주머니를 텅 비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냉난방 장비를 설치하고 점검해온 기술자입니다. 여름마다 고객님들로부터 비슷한 전화를 받습니다. 에어컨을 잘 안 쓰는데도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위치가 잘못된 걸까요? 늘 똑같은 질문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발견하죠. 대부분의 집이 선풍기를 잘못된 위치에 두고 있거나 에어컨과 병행 사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 한국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조금만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요금이 확 뛰어버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풍기로 대체하거나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면서 절약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절약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에너지 낭비이자 기계에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풍기를 단순히 바람을 막기 위한 용도로만 씁니다. 침대 옆, 소파 옆에 두고 자기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 하지만 선풍기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라는 사실을 잊고 계세요. 에어컨 바람을 제대로 순환시키면 집안 전체가 훨씬 빨리 시원해집니다. 같은 에너지로 2배의 시원함을 얻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가정이 이 선풍기를 엉뚱한 곳에 둡니다. 벽 모서리나 가구 옆에 세워두고 그저 자기 몸을 향하게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짜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선풍기를 어디에 두면 에어컨 효과가 2배로 커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건 에어컨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죠. 그런데 대부분의 에어컨은 천장 가까이 달려 있습니다. 즉, 차가운 공기가 바닥으로 내려오기 전에 방 한쪽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과 맞춰 천장을 향해 두세요. 네, 천장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쪽이 아니라 천장으로 바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순환하며 방 전체를 고르게 식힙니다. 둘째,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두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 서쪽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방이라면 창가 근처의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선풍기를 창문을 향해 돌려놓으면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에어컨의 냉기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관리하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한 뒤 여름철 평균 전기요금이 가구당 15에서 20% 줄었습니다. 에어컨 사용 시간은 거의 그대로였는데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매달 수만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전기세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보시면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로 가정 방문 시 확인하는 가장 흔한 선풍기 배치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우리 집도 그런데?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수리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을까요? 몇 년 안 됐는데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선풍기가 항상 사람을 향해,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는 것. 거실 한가운데에서 한 방향으로만 바람을 뿜고 있고 그 바람은 그저 앉아있는 사람만 시원하게 만들 뿐 방 전체 공기 흐름은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죠. 사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더우니까 바로 앞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방 전체는 계속해서 덥게 유지됩니다. 에어컨은 계속 더 강하게 작동하려 하고 전기요금은 치솟습니다. 저는 이런 집을 방문할 때마다 먼저 선풍기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몇 분만 지나도 집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방이 훨씬 빨리 시원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거죠. 선풍기는 사람을 향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있는 도구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던 시절이었기에 아직도 선풍기를 직접 맞는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에어컨과 병행해서 쓰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가구 배치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소파나 책장, 식탁이 바람기를 막고 있다면 선풍기와 에어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 가정은 거실 한쪽 벽면을 책장으로 가득 채워놨는데 그 바로 옆에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었어요. 찬바람은 책장에 막혀서 거실 전체로 퍼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구를 살짝 옮기고 선풍기를 맞은편 벽 쪽으로 돌려놓자 온도 변화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시원하다라는 생각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는 문을 닫으면 찬 공기가 한쪽에 갇혀 공기순환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선풍기로 찬 공기를 다른 공간으로 흘려보내면 훨씬 시원해지고 효율도 좋아집니다.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면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풍기를 몇 대나 둬야 해요? 우리 집은 작은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개수보다 위치와 각도예요. 특히 에어컨과 같은 공간에 있는 선풍기는 절대로 사람을 향해 두지 마세요. 공기 전체를 움직이도록 천장이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한 달 전기 요금을 10% 이상 줄인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조정은 에어컨 자체에도 좋다는 겁니다. 찬 공기가 고르게 퍼지면 에어컨이 과부하 없이 일정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고장 확률도 줄고 수명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파트 구조는 통풍이 잘 안 돼서 열기가 쉽게 갇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옛날처럼 선풍기를 그냥 바람 맞으려고 쓰는 도구로만 두면 안 됩니다. 공기의 길을 설계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기 요금과 시원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길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견하는 숨은 전기 도둑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개쯤은 하고 계실 겁니다. 듣고 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싶은 순간. 저도 현장에서 똑같이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외출할 때는 무조건 껐어요. 밤에는 조금만 틀었어요. 선풍기도 같이 썼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바로 여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은 전기도둑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외출할 때나 방이 충분히 시원해졌다고 생각할 때 에어컨을 끕니다. 절약해야지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전기를 더 먹게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소모되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즉, 1시간 동안 계속 약하게 돌리는 게 두세 번 껐다 키는 것보다 훨씬 덜 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필터 청소를 제때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에어컨 필터를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여름 2달만 지나도 먼지가 가득 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은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고 더 세게,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제가 점검한 한 가정은 필터를 1년 넘게 청소하지 않아 전력 소모가 20% 이상 늘어나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갑자기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고장 의심하기 전에 필터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열어둔 채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오후 시간 햇볕이 직사광선으로 들어오는 창문 근처라면 실내 온도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 결과 에어컨은 더 강하게, 더 오래 작동하게 되죠. 낮에는 커튼을 닫아 햇볕을 막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 3도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기요금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문과 창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습관입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베란다 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있거나 방문을 활짝 열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가 새나가면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원룸이나 공간이 막혀 있는 경우는 오히려 살짝 틈을 두고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효율적입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이 습관들을 바로잡도록 안내했더니 같은 평형대 가구들의 여름철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 이상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안을 둘러보세요. 혹시 지금도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숨어 있지 않나요? 내가 아껴 쓴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에는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에어컨과 선풍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적용해보고 효과를 직접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첫째, 선풍기의 위치와 방향을 재설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풍기는 사람을 직접 시원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공기를 움직이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방이라면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두고 천장을 향해 돌려주세요.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면 찬 공기가 더 빨리 순환해 방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특히 거실처럼 큰 공간에서는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창문 쪽으로 선풍기를 두어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세요. 특히 낮 시간에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방은 공기가 쉽게 달아오릅니다. 이럴 때 선풍기를 창문 방향으로 두고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면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에어컨이 만들어내는 시원한 공기는 더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둘 다 켜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에어컨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에어컨의 온도를 2, 3도 높여도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24도로 맞춰야 시원하다고 느꼈다면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26, 27도로 설정해도 충분히 쾌적합니다.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력 소모가 약 7%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넷째, 커튼과 블라인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햇볕이 직접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반드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닫아 햇볕을 차단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실내 온도가 2, 3도 내려갑니다. 특히 여름철 오후에는 서쪽 창문을 꼭 가려두는 게 좋습니다. 작은 조치지만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아주 큽니다. 다섯째,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세요. 에어컨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필터가 막혀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최소 두 달에 한 번은 필터를 청소하세요. 먼지가 쌓이면 공기 흐름이 막혀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청소 방법도 간단합니다. 필터를 꺼내 미지근한 물로 씻고 그늘에서 말리면 끝. 단 10분 투자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외출 시간이 짧다면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절약하려고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끄는데 1시간 미만 외출이라면 오히려 계속 켜두는 게 낫습니다. 껐다 켜는 순간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훨씬 커집니다. 짧은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세요. 이렇게만 해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이 방법들을 한 아파트 단지에 적용해드린 결과 여름철 평균 전기요금이 15% 이상 줄었고 거주민들 대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시원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선풍기 위치 바꾸기, 필터 청소하기, 커튼 닫기. 아주 간단한 일들이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왜 이렇게 단순한 조치들이 실제로 그렇게 큰 효과를 내는 걸까? 다음에서는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까 들으신 방법들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 원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먼저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라는 기본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어컨이 만들어내는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도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때 선풍기를 천장을 향해 돌려놓으면 공기가 회전하며 순환이 빨라집니다. 바람을 직접 맞지 않아도 방 전체가 더 시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은 빠져나가는 길이 필요하다는 원리입니다. 특히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방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공간은 내부에서 계속 열이 발생합니다.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두는 이유는 바로 이 열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새로 시원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할 때 전기가 더 많이 드는 이유도 이해해야 합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바람만 나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압축기, 컴프레서가 작동하는데, 이 압축기가 처음 켜질 때 순간적으로 매우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짧은 외출에도 매번 껐다 켜면 오히려 더 많은 전기가 쓰이게 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네 번째, 커튼과 블라인드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검은색 옷이 햇볕에 더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와 똑같이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은 실내 온도를 빠르게 올립니다. 커튼을 닫으면 햇볕이 실내로 직접 들어오지 못해 벽과 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에어컨이 훨씬 적은 힘으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죠. 다섯 번째, 필터 청소가 중요한 과학적 이유는 바로 공기 저항 때문입니다. 먼지가 가득 낀 필터는 마치 입에 마스크를 여러 장 겹쳐 낀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 에어컨은 같은 양의 찬바람을 만들기 위해 더 강하게 돌아야 하고, 그만큼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필터를 청소하면 바로 전기 소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온도를 1, 2도만 높여도 전기 절약 효과가 큰 이유도 알아두세요. 에어컨은 설정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작동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압축기가 더 오래, 더 강하게 돌아야 하죠. 온도를 1도만 높이면 그만큼 압축기의 부담이 줄어 전력 사용이 7% 정도 줄어듭니다. 선풍기와 함께 쓰면 더 시원하게 느껴지니 온도를 조금 높여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서 배운 방법들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물리와 공학 원리에 딱 맞는 과학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고 열을 어떻게 차단하고 기계의 부담을 줄이느냐가 핵심이죠. 저는 이 원리를 이해한 뒤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더 똑똑하게 쓰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요금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는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그 생생한 사례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생생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면 바로 오늘부터 실행하고 싶어질 겁니다. 먼저 제가 관리했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례입니다. 여름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어요. 제가 입주민들에게 선풍기 위치 조정, 커튼 사용, 필터 청소, 에어컨 온도 2도 높이기, 이 4가지를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세대당 평균 전기 사용량이 18% 감소했고,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25,000원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아껴 틀었는데 이제는 부담 없이 시원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의 한 맞벌이 부부 가정입니다. 이 부부는 퇴근 후 늦은 저녁 시간에만 에어컨을 사용했는데도 매달 10만 원 넘는 전기요금이 나와 고민이 컸습니다. 제가 방문해보니 에어컨 바로 앞에 큰 책장이 놓여 있어 바람이 막히고 있었고, 선풍기도 소파 옆에 붙여놓아 방 전체 공기가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구 배치를 조금 바꾸고 선풍기를 천장 방향으로 틀어 에어컨 바람이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올리고 선풍기를 병행하도록 조언했죠. 한 달 후 그 부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요금이 3만 원 가까이 줄었고 시원함은 오히려 더 빨리 느껴진다는 겁니다. 특히 효과가 가장 컸던 건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제가 방문하는 가정 10곳 중 7곳은 필터 청소를 제때 하지 않아 에어컨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2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더군요.
먼지가 가득 낀 필터를 씻어주고 다시 설치했더니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시원해졌고 전력 사용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청소 직후 바로 체감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돈 한 푼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가전을 사거나 전문 시공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위치를 바꾸고 필터를 청소하고 커튼을 닫고 온도를 조금 조절했을 뿐이죠. 그런데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입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요금 생각에 더워도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위를 참지 않아도 되니 건강에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아이, 노인,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은 더위를 참는 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똑똑한 절약이야말로 진짜 절약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감이 오셨을 겁니다. 작은 습관 변화 하나가 얼마나 큰 절약과 쾌적함으로 이어지는지.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행동하는 것이죠. 다음에서는 이 좋은 정보를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유와 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전기요금은 줄이고 집은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언제 한번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여름은 금방 지나가고 또다시 높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선풍기 위치를 바꿔보세요. 거실 한가운데 사람만 바라보던 선풍기를 천장으로 돌리기만 해도 체감 온도가 달라집니다. 에어컨 필터를 한 번만 청소해보세요. 단 10분이면 끝나고 그 효과는 바로 느껴집니다. 커튼을 닫아보세요. 오늘 오후 들어오는 햇볕이 얼마나 실내를 덥게 만들었는지 그제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나만 알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 댁은 아직도 에어컨을 아끼느라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못 켠다 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그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여름을 훨씬 시원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런 조언을 전하면서 느낍니다. 혼자만 아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방법을 공유했을 때 입주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바꿔봤더니 우리 집 전기요금이 내려갔어요 하고 경험담을 나누더군요. 그 이후 단지 전체의 평균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더 똑똑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부터 바꾸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결심했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바꿉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스스로의 다짐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더위와 전기요금 앞에서 지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더 똑똑하게 전기를 아끼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들이 있어 꼭 짚어드리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내고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꼭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첫째,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단독가구 등은 별도의 신청만 하면 여름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한전고객센터에 문의만 해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혹시 해당된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둘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기기 지원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무더위에 취약한 가정에 선풍기나 냉방용품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 가정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전기 절약을 위해 고효율 가전, 에어컨, 냉장고 등을 구입할 때 일부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교체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입니다. 혹시 집에서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동네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전기요금 부담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모든 제도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정보를 챙기세요. 그리고 부모님, 주변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도 이런 혜택이 있었어? 하며 놀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방법만 아는 게 아니라 혜택까지 누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배운 선풍기 위치 조정, 필터 청소, 커튼 활용, 에어컨 온도 조절,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까지 이 모든 걸 실천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본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더위와 전기요금 모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하세요. 한 사람의 행동이 10명, 100명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의 여름은 더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